무엇이 내란입니까?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이 짓을 해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위가 내란입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그들의 위헌 행위를 막아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매국노고 누가 진정한 왜곡자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1930년대 그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조에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비슷한 규정이 있어서 이 두 헌법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첫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주권과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등 현대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를 도입했으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심지어는 유권자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적 시스템 속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탄생했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시스템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의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명목으로 입법권을 남용하거나 특정 세력이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언제고 또다시 민주주의 제도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특검법들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의회 독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 이들의 손에 대통령직마저 넘어가서 국가를 이들이 만약 장악한다면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날뛰었던 과거 역사의 거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폭주를 막아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했다는 점,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12월 3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광우병에 속았던 국민들, 사드 전자파 괴담에 또다시 속아 넘어갔던 우리 국민들, 박근혜 정부 말에 믿었던 조중동 언론들에게까지도 발등을 찍혔던 우리 국민들, 국민의 눈높이라는 감상적인 말로 우리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던 한동훈이라는 자의 속삭임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렸던 일부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전망의 기로에 섰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목요일 자정을 기점으로 정부 차관직인 국가인재원장이라는 공직을 내려놓고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그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외치고자 합니다.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 이를 기반으로 기탄 없이 국가를 망치려 했던 자들과 그 단체들과 사이비 언론들에 관한 진실을 외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상태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영상 공유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위기의 시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초 시점을 전후하여 우리가 겪고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횡포와 폭주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당할 만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온 일은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당대표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남용해온 것, 그것 외에 달리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 이들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나는 게 있는 분 계십니까? 192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말까지 22번에 걸친 국가기관장의 탄핵이 있었고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무려 29번째의 탄핵을 거듭해왔는데 이것이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위지 이게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국가를 해치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그 파렴치함에 정점을 찍었다고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사들을 탄핵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입니까? 사익을 위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의 조작, 전방의 대북 감시초소 철수 부실검증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해봤습니다. 특히나 감사원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장을 탄핵시킴으로써 그들은 이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혹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작동하는 좌파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헌법 제46조 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대표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29번에 걸친 국가기관장들을 탄핵시키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일당의 당을 해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야당은 대선 결과에 단 한 번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는 곧 반민주적 행위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반국가단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반국가 행위 아니고 무엇이 반국가 행위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2년 반 동안 무려 178번에 걸친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에 대해서 야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입니다. 윤 대통령에게서 공격거리가 발견되지 않자 약한 고리라고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비열한 음해를 해온 것도 대선 결과 불복의 일환일 것입니다. 김어준이라는 가짜뉴스 공장을 운영하는 이자는 생태탕집 아들을 목격자로 만든 데 이어서 줄리를 만났다는 사람을 방송에 등장시키는 등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서양 신사들의 관점에서라면 남의 부인을 음해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신사답지 않음을 넘어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행위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로 선택했고 완벽하게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윤 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야말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로서 이런 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희생시켜가면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국가시설들과 국정원을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해온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한 형법조항의 개정을 이들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당의 이름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탈출을 막기 위해서 간첩죄를 모든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일관된 추세요 흐름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중요한 국가 과제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도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SK나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절대 중국으로 새나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게 할 겁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가 만약 행정부마저 장악하는 순간 친중 정권이 탄생하고 친북 정권이 탄생하는 순간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한미동맹은 한낱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대통령 트럼프는 맘만 먹으면
미군 철수를 결행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은 패닉 상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위는 시진핑의 중화권의 일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들을 위헌정당으로 지칭하는데 더 이상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입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정복 이적 행위를 해온 정당입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도발, GPS 교란 행위, 오물풍선 그리고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을 규탄하기보다는 이에 대응하려는 정부를 공격해온 정당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유엔에 호소했던 문재인을 배출해낸 정당,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못하게 방해해온 정당,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해온 정당,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당대표 이재명을 보유한 정당, 이 당이 저질러온 그간의 여적죄의 증거가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헌정당으로서의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망가뜨리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예산 거의 전액 삭감,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예산 대폭 삭감, 동해 석유 시추 예산 전액 삭감, 일자리 예산 삭감, 아이들 돌봄 예산 삭감, 그리고 재해 대책 예비비 또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한 여객기 사고 수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고를 수습해야 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을 만들어버린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경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국가의 행정기능과 치안기능 자체를 올 스톱시킨, 다시 말하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무엇이 내란입니까? 이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이 짓을 해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행위가 내란입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그들의 위헌 행위를 막아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이 어떻게 내란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매국노고 누가 진정한 왜곡자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물리력의 동원은 그 자체로 통치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 이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한 조치가 어떻게 내란이 되겠습니까? 29번에 걸친 방탄 탄핵을 일삼았고 국가의 모든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의회 폭력 사태, 이것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히틀러가 민주적 절차를 악용했던 역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다수결의 힘을 악용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특정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흔들고 있다면 국민의 대우각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 독일의 위험한 사례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심경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국민이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본연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저들의 시도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법조문 한자 한자의 잣구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위기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야당의 국정마비 행위, 친북 친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암울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등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초연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